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7일 금리를 당분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재는 또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간밤 미증시는 4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성장주와 기술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판매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사측 신청에 의한 것으로 그간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자사의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9조 7천억 원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응급제 등 흑연 대체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텐베거 1000%의 상승률을 의미하죠.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이 1000%, 10배의 상승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꼽히는 닐 카시라기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매파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총재는 금리를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상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1.7%가량, 그리고 테슬라는 3%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디즈니는 매출 부문에서 실적이 쇼크 소식에 9%가량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에서 양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폭을 유지하는 반면에 코스피는 2,73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12시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반도체주의 강세에 2% 넘게 날아오른 코스피. 오늘은 0.07% 약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2,7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물을 사들였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6%가량 상승했던 코스닥, 오늘은 0.67%가량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70선을 반납하면서 8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참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봐야겠죠? 오늘도 김선혜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전날 미증시의 영향이 좀 큰 걸까요? 우리 시장 다소 관망세가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2% 이상 오른 코스피가 오늘 하루 2,73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스피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 흐름도 이틀 동안 강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보합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준 위원회의 이제 매파적 발언들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흐름상 보더라도 국채금리의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우선 시장은 그냥 상승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황도 보시면은 어제 올라가고 오늘 보합권이에요. 2,730포인트인데 어느 순간 2,800포인트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어제 시장에서 외인들의 선물 상황 보시면요. 2조 3천억 원치의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 상황 보시자면은 어제 1조 1천억 원치의 외인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7천억 원대 순매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요. 최근에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 기관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안 되네요. 자, 보시면 그간에 좀 매도세가 좀 강했다가 매수세로 확연하게 돌아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세에서 기관은 뭐다? 외인도 그렇고요. 같이 동반 매수세로 완전 바뀌었거든요. 여기에서 외인들이 1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선물 상황에서도 2조 3천억 원대 매수라는 것은 정말 외인들이요. 지금 현재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보다 극호,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뭐예요? 네, 극호의 상황이에요. 시장을 정말 좋게 본다는 겁니다.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거고 어느 순간 2,800, 2,900, 3,000 가나 3,000 가 있을 거예요. 6월 안으로 해서 앞으로 6월까지 우선 2,800 당연히 가고요. 2,900, 3,000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선 환율 상황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정되고 있고 외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만한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6월까지 강할 거고요. 7월부터는 공매도 이슈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걱정할 수는 전혀 아니다. 상승 흐름 보셔야 되고 그 중심에 어쩔 수 없는 게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그다음에 서버 관련해서 전력 관련해서 이쪽으로만 좀 굉장히 잘 갈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IT 중심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 힘입어 시장도 강한 상승 흐름 나올 거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해요. 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코스닥도요 바로 되돌림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주고 있는 과정,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가는 중이니까 조정 시마다 보셔야 되고 시장이 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흐름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약간 보합권에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랑은 다르게 테마주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또 테마주들이 조금 어떻게 움직임이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장전 종목들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인이 국내 증시의 흐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AI 전력, 그리고 반도체 섹터, 추가로 바이오 섹터가 자리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코스닥도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오를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짚어주신 5가지 LB루셈, 신송홀딩스, 미래생명자원, 워트, 그리고 국전약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4종목이 4% 이상의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이전의 관심주였죠. 바로 대원전선. 어제 시가 대비 최대 26% 상승한 데서 그치지가 않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또다시 7% 이상의 추가 상승 보여줬고요. 또 오늘 관심주였죠. LB루셈은 5.5%, 국정약품은 9% 상승,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은 무려 2자릿수 상승률이죠. 11%의 시세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개장 전에 이만큼 짚어주실 수 있다는 게 제가 매일 아침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조만간 이제
이제 그 인원수가 많이 차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방송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네, 이게 무료로 계속 드리는 종목들은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간에 한 2달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데 방송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8시 55분에 5종목씩 드렸습니다. 그렇죠? 55분경에 뭐 늦으면 56분에 드린 적도 있고요. 올려드렸고요. 그 종목들을 지금까지 봐오셨겠지만 네, 뭐 잘 간 종목은 정말 많이 가기도 하고요. 못 간 종목은 안 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항상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내드렸습니다. 평균적으로 5종목에서 3종목 이상의 움직임이 그날만 따져봤을 때도 3% 이상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무료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 대원전선을 우선은 하나씩 볼 건데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 26일이네요. 4월 20일 추천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도 상한가 갖고 4월 26일 날 드리고 나서 네, 현재 한 90%까지 오늘 고가 기준입니다. 90% 수익률이고요. 현재가 매도하시게 되더라도 뭐 80% 이상의 수익은 나실 겁니다. 전력난 이슈 자체가요. 계속 조금 시장을 장악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뭔가 마땅히 종목들이 좀 아침에 예상치로 안 잡히다가 결국에는 AI 전력 테마로 좀 몰렸던 흐름들, 거기서 또 약간 대장주들이 섞여서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등등에서 대형주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소홀해졌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이 생겼었어요. 잘 갔었고 오늘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런 윗꼬리 상황은요,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까지 보여 계시다면은 정말 말씀드리지만 오늘 분봉상으로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중요한 자리예요. 거래량이 이게 보시면 시가부터 터지면서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매도가 나왔죠. 1분봉인데요. 5분봉, 죄송합니다. 5분봉입니다. 5분봉인데요. 여기 이거 매도 나온 거예요. 네. 강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사람 정리를 하고 가는 그림이 좀 나왔어요. 지금도 약간 질질 끄는 모습이지만 요 봉상으로도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자리도 그렇고 좀 정리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서로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 구간대부터 더 많이 갈 거야, 더 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면 사실 대원전선은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때부터 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 시간조차 안 주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쫙. 팔아야 될 타이밍이 안 보였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또 갔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목에서 이 자리에서 보통 파시는 분 없잖아요. 잘 먹었단 말이죠. 이제는 뭐 할 차례? 네, 우리가 배부르게 수익 실현할 차례라는 거 참고하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셨죠? 이게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무료로 계속 드려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드렸던 종목도 보면요. 미래생명자원 오늘 드린 것 중에서 사실 워트는 제가 원래 안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워트가 가장 약했던 종목이요.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 이번 주 상황에 워트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기대 안 했어요. 4개는 다 갈 줄 알았어요. 4개 다 갔거든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무료 밴드에는 올려드리지 못하지만은 네, 알아요.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브라질 남부 히으그랑지두 수주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네,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얼마나 많이 잠겼냐면 지역 전체에서 70%가 잠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런데 여기가 브라질 내 콩 생산량이 3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콩 가격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게 9% 출발했지만 20% 이상까지 움직였다가
좀 빠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면은 5분봉입니다. 네, 아침에 바로 튀어갔다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침에 가족방에서는 빠르게 리딩을 통해서 이거 수익 실현하세요. 이거 수익 실현하시고 이것도 파시고 이것도 파시고 이것도 팔게요 해가지고 5개 종목 깔끔하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잘 정리하고 나왔던 모습이었고 이것도 잘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국전약품입니다. 웬 국전약품 분봉의 1분봉으로 보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가로 치고 가서 안 빠졌어요. 이렇게 버티다가 쭉 내려왔어요. 역시나 여기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 혼자 하시면 힘들어요, 여러분. 네. 이유가 뭐냐면 SM 바이오라는 회사의 나노항암제가요.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어요. SM 바이오가. 근데요. 작년에 국전약품은요. SM 바이오하고요. JV라고 하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주는 제가 안 적어드리지만 관련주는 뭐 저희는 아는데 올려드리지만 거기에 국전약품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요거 이슈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 종목을 찝어드렸던 겁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나도 이제 무료로 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전약품도 잘 먹고 나왔고요. 뭐 LB 루센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이었고 이래저래 우선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오늘 성공적인 또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네,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전보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 보고 계시는구나 싶지만 저도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무료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할 거니까 잘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좋은 수익, 그간에 2달 가까이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믿고서.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수익 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내일도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전 관심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관심주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마음 한켠으로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일 5가지 종목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유망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면 저희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저희 3가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김선유 전문가님께서 또 대형주 요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보자면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4.7%가량 시세 분출해주면서 81,000원 선에 현재까지도 안착을 해주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어제 장중 18만 닉스에서 한 발 멀어진 현재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대형주 요정님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갑자기 대형주 요정. 저 스몰캡도 잘해요. 네. 대형주 잘 읽어요. 잘 보는데 사실 스몰캡을 더 잘해요. 네. 스몰캡 전문가예요. 스몰캡 전문가고요.
대형주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종목의 움직임을 보긴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방송에서는 이게 방심위도 그렇지만은 금융감독원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 위주로서 항상 방송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안전하게 투자자님들에게 좋은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맞춰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항상 이 시간은 대형주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었던 그런 이제 흐름들에서 너무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항상 그래 왔어요, 사실. 대형주 리딩을 할 때는. 그래서 삼성도 보시면은 요 바닥 포인트 매수하기 좋다 말씀드렸었고요. 요 날 말씀드렸죠. 요 날 오르기 전날. 네, 여기도 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다서 지금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는 제가 바닥 확인의 연장선이라고 지수랑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보유하고 계실 텐데 상당 부분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 그 HBM 이슈가 들어가잖아요. 요 이슈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이슈 자체가 HBM 납품 자체가 가능한 2분기 늦게 일부만 들어가길 원해요. 6월 달 끝자락에. 그러니까 6월 달에 HBM의 매출이 좀 잡히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도 지금 디램의 반등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건데요. 3분기부터는요. 완벽한 HBM 이슈 자체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2분기도 1분기 연장선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값 상승 때문에. 근데요. 3분기부터는 요 HBM 이슈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실적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예상은 아마 6월 달에 납품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크게 진짜 납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을 보시는데 다만 3분기 때는 이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조금 약간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약간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개인들과 솔직히 기관들이 앞선이지만 외인들이 만약에 그까이 거 뭐 그냥 우리는 안 할 거야 더 사야지 그리고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돼요. 7월 돼서. 우선은 우리나라는 6월까지 공매도 금지가 되는 거고 7월부터 풀린다는 거.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6월까지 시장은 뭐다? 강할 거다는 게. 이게 우리 현재 시장을 읽으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6월까지 특히 삼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그냥 6월까지는 괜찮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안으로도 빠르면은 86,000원대 전고점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6월 안으로 해서 9만 원, 10만 원대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9만 원대 가기 시작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2,800, 2,900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테스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 6월 안으로 해서 시장에서 2,800, 2,900에 대해서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다시 연말 코스피 밴드에 대한 수정이 있을 거고요. 현재 FDA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11월까지 해서 두 차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딜레이가 된다면 이슈가 좀 생겨진다면 고용지표가 안 잡힌다면 12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9월, 11월, 12월에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포인트가 이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우선은 최악인 경우에 한 번 할 거고 12월에 한 번 더 할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9월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또 뭐예요? 시장은 금리 인하 이슈로 움직이거든요. 금리 인하 이슈가 되면은 IT 관련주들은 제조업은 무조건 갑니다. 나스닥이 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시장은 더더욱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밴드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6월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현대차랑 좀 기아는 지금 살짝 제 느낌은 안 좋아요. 약간 조금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필요한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올라가는 걸. 사실 전고점을 뚫으면서 가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다 말씀드렸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에서의 보여주는 그 자기 기업 내 밸류 프로그램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조금 지켜볼 때 부탁되고 다시 신규 회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현대나 현대차 그룹에서의 움직임이 어떨지는 6월 안으로 우선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그래서 지금 현대랑 기아는 아쉽지만 급하게 뭐라고 저도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자. 이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까지 대형주 위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 대형주 요정 전문가님의 스몰캡은 장전 관심주에서 이미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몰캡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저희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매도해야 할까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 저희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 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58,000원이세요. 시청자님 100%세요.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죠. 100% 투자하시면. 제가 사실 어제 기업 방문을 다녀왔는데 100%를 투자할 만한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단비가 될 수 있다. 팍팍한 삶에. 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봐보세요. 예, 한번 보시면 되고 카카오는 우선은 현재 구간대에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바닥은 이제 거의 확인이 좀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20% 좀 안쪽이실 건데 58,000원대 이상은 무조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연말 안쪽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한 뭐 여름쯤 맞춰서 반등 나오는 거 보셔야 되는데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네이버가 실적 포인트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거기 맞춰가지고요. 인터넷주도 이쪽 관련 IT 관련주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요. 자연스럽게 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네이버 따라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카카오 뭐 선물하기 뭐 시끄러운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살펴보자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저도 이제 오늘도 보고해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수급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좀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프로그램 매수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우선은 수급상의 변화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차트에서 보건데 차트를 확대해 보면은 이 라인은 매수가이시고요. 구조상으로 보건데 뭐 완전 끝바닥이라고 하면은 작년 10월 자리겠지만 그 전에 2022년 10월 자리도요. 바닥 인식이 되면서 돌렸었던 이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1차로 보셔야 될 게 우선은 전고점 자리죠. 한 6만 원대,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인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기다리시면 올라올 자리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가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당장의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는 건 제한적일 거예요. 반등은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반등 나오는데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심적인 안정은 되실 테니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카카오는 그냥 연말 안으로 보면은 답은 나오니까 빠르면 여름 보셔야 되니까 기다리시면은 다시 매수가로 올 테니 그때 우선 다시 현금 확보 다 하시고 나서 다시 고민해 보시자고요. 다른 종목으로. 아셨죠? 그래서 카카오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화신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1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저희 상담 들어볼게요. 네, 또 문자 주셨고요. 오늘은 또 전화가 아직 안 들어오나 봐요. 자, 13,000원이세요. 비중은 15%시고 적당하신 것 같고요. 누구나 사실 매수하실 수 있었던 가격이에요. 이때 사셨는지 모르겠고 저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초나 작년 하반기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 매수하셨다면은 뭐 누구나 살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이 못 나왔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최근 자리에서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자리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라인이 바닥 자리로 이렇게 형성 하나 되니까 여기 자리가 있고 여기가 나름의 구간 자리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칠판으로 설명드릴게요. 조금은 봐야 될 게 여기 보면 이 자리가 버팀목은 돼서 이제 반등은 나왔단 말이에요. 지지선 자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름 한 달의 박스 자리가 있고요. 여기도 나름 지지선 자리 형성은 돼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11,500원 자리가 우선은 되돌려 세우는지를 봐야 돼요. 11,500원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13,000원 자리까지는 갈 건데 13,000원 넘어가면은 또다시 맞고 떨어질 거예요. 우선 여기 자리 있기 때문에 바로 치면 모르겠지만 대형 이슈 맞춰서 그런 종목은 아니라서 결론은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근처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매수가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화신이 이슈화가 되면서 갔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다올투자증권에서 뭐 인고의 시간이 끝나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요즘에 이게 부품 이슈 자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시장에 막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관이나 외인인데 돈을 넣어야 될 때 이 화신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이라도. 이거를 강하게 매수하고 가져갈 만한 이걸 사야지라고 뭔가 좀 확 땡길 만한 모멘텀 거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빨리 가면 좋겠지만 천천히 갈 거고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정리는 하셔야 돼요. 물 탈까요?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단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 많이 타셔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IT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AI 관련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13,000원 넘어가면 딱 정리하시면 될 테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근데 13,000원 넘어가는데 올려칠 수도 있어요. 더 갈 것 같다.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온칩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 말씀 주셨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최근 석 달간 급등이 3번 정도 나왔는데 이때 좀 달리는 말에 좀 성급하게 탑승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반등 꿈꿔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저기 방송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자리들이랄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능한 한 매수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자리들인데요. 그 자리에 딱 매수 대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을 딱 보시면은 내가 매수했던 자리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구나라는 것은 아시게 돼요. 네. 근데 살 때는 몰라요. 살 때는 모르는데 꼭 그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뭐냐면 쌍봉의 흐름이 나오면요. 반등하는 게요. 정말 어려워져요. 쌍봉이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자리가 이제 이게 쌍봉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 저점 바닥을 지켜야 될 자리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간당간당하게 약간 깨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지선을 거치면서 올렸었던 자리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이슈도 좋긴 한데요. 강원칩스가 크게 저 바닥부터 해서 올라온 그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저기에서 얼마 2만 원도 안 했던 10,000원대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랐었죠. 한 번, 두 번. 자, 최근 들어서 수급상을 볼게요. 보면은 매수 들어오고서 뭐 안 털고 나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털고 나간 이게 일부는 정리가 들어간 게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다시 반등할 수 있겠냐를 살펴보자면 이 자리가 눈에 들어오긴 해요. 이 자리. 추세상으로 보면 11월부터 바닥 체크하고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서 맞춰봤을 때 최악인 경우 85,000원 정도의 부근 자리까지는 깨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85,000원 자리를 버텨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때요? 괜찮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 85,000원 정도 자리 부근에 이 부근에서 버팀목이 마련됐다가 뭐 86,000원일 수도 있고요. 84,000원일 수도 있고 87,000원일 수도 있어요. 요 부근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다가 이렇게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밑으로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거 보고 기다리셨다가 11만 원대 오면은 우선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던 수익 실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여기 꼭지 자리가 또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반등 나고 올라가면 이때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 7월쯤 될 수도 있어요. 공매도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강원칩스가 결코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총 어제 기준으로 1조예요. 9,970억, 1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반등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85,000원대 정도까지 깨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 깨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테니까 우선 조금만 홀딩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6월 안으로는 시장 따라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가까지 오시면 우선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정리하시던 근처 오시면 어쨌든 종목 빼시고 나서 다시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아쉽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전에 봤던 종목들에 한해서 AS 받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AS 해주실까요?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봐드리고 게임주 좀 봐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흐름 괜찮게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상황 좀 없어요.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돌려 세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전 추천주였기 때문에 추천 안 드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추가로 추천드렸죠. 바닥에서. 그리고 수익이 현재 잘 나고 있어요.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제약도 결국에는 합병이 될 종목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건데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답이 있어요. 자, 셀트리온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박스 자리에 돌파를 봤던 건데요. 이게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빠지고 버티다가 내일 한 번 더 가면은 크게 갈 수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셀트리온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꼭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아마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여기 자리 한 11만 원 정도 지금부터도 10% 이상 오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응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을 볼 건데 펄어비스랑 그다음에 크래프톤 오늘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있죠? 자, 펄어비스가 추천드리고 나서요. 야금야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4월 26일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쉬지 않고 올랐어요. 쭉쭉 가다 오늘도 올랐었는데 살짝 조금 더 빠져서 아쉽긴 한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11%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9% 정도 수익이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전 박스권 자리가 여기 약간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주춤한 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약간 힘겨루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펄어비스에서 붉은 사막, 뭐 검은 사막 이슈, 도깨비 이슈까지 해서 특히나 붉은 사막 이슈든 도깨비 이슈든 뭔가 꺼낼 때가 됐어. 너무 안 꺼내서 사실. 특히나 중국 쪽과의 조금 약간 시너지 자체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약간 좀 풀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임 관련주들이 시장을 조금 돌려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라인상으로 121선 돌파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선은 이 박스권 돌파가 핵심이고 그다음 라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반기는. 근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돌려세우는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아마 지금 발표는 안 한 것 같고요. 오늘 장 끝나고 할 것 같아요. 오후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가고 있어요. 인도 시장을 완벽하게 자리를 좀 잡은 모습이고요.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중국 시장도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뛰는 모습이고요. 큰 차트에서 보자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왜 약간 최근 자리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리부터 약간 맞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약간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매물벽이랄까?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튀어서 30만 원대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위로 그냥 확 열려버려요. 주가가 뜀박질하는 자리가 생겨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이번에 혹여나 뚫어버린다면 이 종목은 위로 가격적으로 45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현 구간대에서 굉장히 조금 외인들이나 기관들도 좀 신고가 패턴으로의 흐름을 염두하고서 매수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요. 수급 사항도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외인들도 조만간 들어오기 시작. 오늘 좀 들어오긴 하는데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외인이 조만간 다시 잡혀만 준다면 얘는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 널뛰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보시고요. 아마 1분기는 안 좋지만 2분기, 3분기 이어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나름 게임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이제 NC는 대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게임 대장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사실 크래프톤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큰 그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펄어비스, 크래프톤까지 AS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무래도 하락세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후장 전략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지금 시장은 코스닥의 움직임보다는 코스피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테마주별 움직임들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이 흐름이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아마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잘 지켜보시고 다만 그 뉴욕 증시에서의 그 IT 대형주들의 반등 흐름이 세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또 테마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제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특별한 건 없다. 오늘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유지가 될 거니까 별다른 거 없다. 그냥 종목들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현상을 유지할 거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도 오늘 다가올 새벽에 뉴욕 증시 흐름이 좀 괜찮다면은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약간 조금 지수의 흐름 상황으로는 반등을 누가 조금만 찔러주면은 바로 올려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 주에 2,780을 못 찍었었잖아요. 2,779였는데요. 2,780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갖고 내일과 금요일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저는 나쁘게 보진 않는다. 뭐 늦으면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시장 조정 시마다 IT 관련주들을 계속 대응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고민을 좀 하다가 IT 관련주도 맨날 보다가 오늘은 다른 걸로 봤어요. 오늘은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요.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추세를 약간 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의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당뇨 비만 지속형 치료제 실현계 구체화 소식이 있고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업 캐리아에 투자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당뇨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어요. 당장 사지 마시고요. 조정이 좀 나왔다가 조정 멈추고 돌려 세울 때 그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금 상황 보시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하고요. 한국 BNC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 지금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네, 한참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돌려 세우게 되면 구조상으로는 여기 자리를 우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 자체. 9,000원 좀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넘어가면서 만원대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위에 보이는 뭐 3만 원, 4만 원대 이상도 예측해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당장에 기대하는 건 어렵고 우선은 여기에서 강한 N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돌려 세우는 그림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나오고 조정 거치고 올라갈 때 사람 말씀드려서 반짝 그러면서 튀어 올라가면서 이런 그림을 예측해 본다. 그래서 사실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이기는 한데 우선은 돌려 세우는 거 나오고 나서 7,000원, 8,000원 가는 거 보고 그다음 10,000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사시면 안 되고 조정 끝난 다음에 돌려 세울 때 매수하시면은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고 비중은 크지 않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BNC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한국 BNC까지 만나봤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에 돌려 세우는 시점 확인하셔서 비중 많지 않게 가져가시라는 점 저희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오전장을 대비할 필승 전략 유망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그러면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외인이 코스피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한국 BNC, 당뇨와 비만 지속형 치료제의 실현 구체화 단계에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IT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